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산책로에서 북서쪽 방향 약 1.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낮 12시 33분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이번 3월 17일 월요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 5일 연속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가 있고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딱 중간 날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JB금융그룹 연수원에 가서 2주째 강의가 진행되고 다음 주 3월 29일 토요일에도 3주째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자, 제가 이틀 전인 3월 17일 월요일에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518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고 대통령 45명을 한 명당 평균 11.5페이지씩 기술을 해서 무려 518페이지 분량의 인문학 서적 8번째 작품이 이틀 전 3월 17일 월요일에 출간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재미있는 이야기 관련해서 영상 촬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점심시간 약 20분 정도 이용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인기도 순위 부동의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인기도 순위 랭킹 8위에 해당이 되는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 두 분의 그 공통점 10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재밌는 한 20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은 다양한 매체에서 보도를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KBS 스폰지라는 프로가 있었고, 또 MBC 신비한 세상 서프라이즈 이런 TV 거기에도 소개됐고요. 이원복 교수님의 먼 나라 이웃 나라 미국 대통령 편에 소개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매체 책에도 소개가 됐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을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이 8명이고 임기 중에 사임했던 대통령이 한 분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임기 중에 사임했던 분이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1974년 8월 9일에 사임을 했고요. 나머지 8명은 임기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한 8명 중에 그 4명은 암살이 됐고요. 나머지 4명은 병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 암살된 4분 중에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분들 풀네임으로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인데요. 그 앞에 말씀드린 게 이제 이름이고 뒤에 말씀드린 게 성이죠. 우리 한국은 성명순인데 미국은 이름 성순으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F 케네디에서 케네디가 성,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링컨이 성인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링컨과 케네디 이 그 성이 철자가 7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N자, 알파벳 N자가 그 성에 2글자씩 들어갑니다. 케네디와 링컨의 알파벳 N, N이 두 글자씩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정치를 입문했을 때
연방 하원 의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100년 차이로 연방 하원 의원이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18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되고 케네디 대통령은 19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10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0년에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존 F 케네디는 1960년에 제3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암살이 됐던 장소가 자동차왕 포드와 관련이 됩니다. 자, 자동차왕 포드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포드 극장을 설립을 했고요. 또 자동차 종류 중에서는 포드사에서 제조된 게 링컨 컨티넨탈이 있는데요. 자,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당했고요. 케네디 대통령은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 암살됐다라는 공통점, 즉 포드 자동차와 관련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살이 될 때 두 분의 공통점이 금요일 날 암살이 됐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 1865년 4월 14일 밤 10시 반 금요일에 암살이 됐고요.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금요일에 암살돼서 요일이 같은 금요일에 암살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암살될 때 범인이 그 두 대통령의 뒤통수에서 사살을 했기 때문에 그 링컨이든 케네디든 범인 암살범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됐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암살될 때 영부인들이 다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영부인과 영부인 메리 토드 링컨 여사와 함께 연극 관람을 하다가 암살이 돼서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을 맞았고요. 또 케네디 대통령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링컨 대통령이든 케네디 대통령이든 30대에 결혼할 때 배우자가 24세의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30대에 결혼할 때 부인이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24세의 여성으로 메리 토드 링컨이고요.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30대에 결혼을 할 때 부인이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이분이 24살의 나이로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링컨 각각의 배우자가 24살의 나이에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그 여성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링컨의 영부인이든 케네디의 영부인이든 각각 남편, 즉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에 40년을 더 살다가 64세에 사망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든 링컨이든 가족에 로버트와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가족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들이 한 명이 로버트, 또 한 명은 에드워드 링컨이었고요. 케네디는 동생들 두 명이 존 F 케네디의 동생 두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아들 두 사람이 각각 에드워드, 로버트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 두 명이 로버트 케네디, 에드워드 케네디라는 그러한 이름이 공통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든 케네디 대통령이든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녀를 각각 한 명씩 잃었고요. 또 백악관에 들어간 다음에 추가로 자녀를 각각 한 명씩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 들어가 가지고 세 번째 아들을 백악관에서 잃었는데 그때 아들이 12살 정도 됐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은 백악관에서 잃을 때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이 바로 존 윌키스 부스,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이 리 하비 오스월드인데요. 이들 암살범들의 이름의 철자가 풀네임으로 성과 이름, 성명, 풀네임이 철자가 13자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3자씩. 그 다음에 그 암살범들이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을 하고 창고 쪽으로 도주를 했고요. 반대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은 창고 쪽에서 암살을 하고 그 극장 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살범들이 보통 암살을 했으면 재판을 통해 가지고 처형이 되는 게 순리인데 두 암살범 모두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살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 존 윌키스 부스는 링컨을 암살한 다음에 이제 도주를 하다가 나중에 버지니아주의 창고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한 10일 만에 연방군의 이제 추격을 받아서 연방군과 그 존 윌키스 부스 간의 총격전을 하다가 연방군의 총에 의해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결국 연방군이 존 윌키스 부스를 사살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처형된 게 아닙니다. 또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은 그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케네디를 암살을 했고 이제 창고에서 암살을 조준 사격에서 암살했고요. 극장 쪽으로 도주를 했다가 체포돼서 댈러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암살일로부터 이틀 후에 이제 다른 데로 장소 이동돼서 이감되기 위해서 댈러스 경찰서의 유치장을 나오다가 길 건너편에 있던 그 나이트 클럽 운영자인 잭 루비의 총격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 그 리 하비 오스월드는 체포된 다음에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에 잭 루비에 의해서 리 하비 오스월드 암살범이 총격을 당해 사망함에 따라 진짜 누가 케네디 암살범인지는 지금도 음모설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진정 그 리 하비 오스월드가 죽인 건지 아니면 제3의 세력이 비슷한 장소에서 사살한 건지는 아직도 음모론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암살 시점이 1963년 11월 22일이니까 벌써 6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튼 링컨이든 케네디든 암살범들이 다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살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링컨이든 케네디든 후계자가 있습니다. 후계자. 자,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5년 4월 15일 아침 7시에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했고요.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그 린든 존슨이든 앤드루 존슨이든 다 성명 중에 성이 똑같습니다. 앤드루 존슨, 린든 존슨, 존슨이라는 성이죠. 성씨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철자가 13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3자, 린든 존슨, 앤드루 존슨, 철자가 13자, 풀네임의 철자가 13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계자들의 공통점이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주당 소속. 케네디 후계자인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도 케네디와 동일한 민주당 소속이고요. 또 링컨 대통령의 후계자인 앤드루 존슨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있다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공화당 소속인데 부통령이었던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은 민주당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시절 그때는
지금부터 60여 년 전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민주당이 진보 성향, 공화당이 보수 성향이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그보다 한 100년 앞선 링컨 대통령 시절에는 공화당이 진보 성향이고 민주당이 보수 성향이었었습니다. 여튼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인데 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소속의 링컨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 민주당 소속의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 1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하튼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든 또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든 공통적으로 민주당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링컨이든 케네디든 후계자인 앤드루 존슨과 린든 존슨이 100년 차이로 출생을 했습니다. 링컨의 후계자인 앤드루 존슨은 1808년생, 케네디의 후계자인 린든 존슨은 1908년생, 100년 차이로 후계자들이 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15분 16분 가까이 촬영했는데요. 현재 시각은 12시 49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오늘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과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에 관하여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그 정도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16대 대통령이 1865년 4월 14일 밤에 총을 맞고 다음날 4월 15일에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 링컨 대통령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마릴린 먼로라는 지역에 가 계셨습니다. 사망 전 암살당하기 일주일 전에 마릴린 먼로라는 그 지명이 마릴린 먼로인데요. 그 지명의 지역에 가 계셨고요. 또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암살 일주일 전에 그 세기의 여자 배우인 마릴린 먼로와 만났다라는 그 점이 있습니다. 자, 음모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1962년에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 이후로 사망을 했는데 존 F 케네디와 연문설이 있었고 그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도 연문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962년에 마릴린 먼로 사망, 1963년에 존 F 케네디 사망, 1968년에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사망, 1년의 비극들이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와 연문 관계 그 스캔들이 있었던 존 F 케네디 35대 대통령과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마릴린 먼로를 죽여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있는데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여하튼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 암살되기 일주일 전에 마릴린 먼로와 만났었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링컨 대통령은 암살되기 일주일 전에 마릴린 먼로라는 지역에 그 지명의 도시에 가신 적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마릴린 먼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촬영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요. 현재 18분 24초 정도 촬영했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 지난 이틀 전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낮 12시 한 53분 정도 됐고요.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오후 4시간 강의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주일 전이 아니라 이틀 전 3월 17일에 인문학서적 8번째 작품으로 518페이지 분량의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즘 계속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점심시간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100가지 공통점 중에 대표적으로 한 20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뒤뜰에서 북서쪽 방향 1.5km 지점에 있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은 지금부터 약 반세기 전 1976년에 시종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 은행원들이 교육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이고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지난 2월 말일자로 이곳에 출강하는 1200여 분의 강사님들 중에서도 우수 강사로 2월 말에 선정이 돼서 한국금융연수원의 이니셜 합성어 한금연의 핫피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관에 강의실이 한 20개, 별관에 10개 정도 있는데요. 강의실마다 입구에 전자 게시판에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해서 제가 선정됐다라는 사실과 저의 사진, 프로필 사진이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금융연수원의 홈페이지에도 저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조만간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영광스러운 수상의 기쁨, 영광을 안겨주신 한국금융연수원의 직원 여러분과 연수생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청와대 뒷산 북악산의 풍경이고요. 금융연수원 본관 쪽이고요. 그 다음에 별관 쪽 지붕인데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서는 금융연수원의 별관 건물 지붕입니다. 그리고 이 북악산 보이는 방향에 합숙소 지방 연수생님들이 투숙하실 수 있는 합숙소 시설도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뒤뜰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약간 높은 고도에서 북악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본관 건물이고요. 여기에 팔각정도 있습니다. 팔각정도 있고, 여기 본관 앞에 주차장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관 강의실. 본관은 3층 건물, 별관은 2층 건물인데요. 본관의 강의실이 20개 정도, 별관의 강의실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합계 30개 정도 강의실 입구마다 전자 게시판에 저의 한금연 핫피플 선정 사실과 저의 프로필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조만간 한국금융연수원의 홈페이지에도 슬라이드 형식으로 저의 프로필 사진과 인터뷰 관련된 내용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가 금융연수원의 후원입니다. 본관의 후원, 뒤뜰입니다. 뒤뜰. 자, 우리 서울에 창덕궁이 있는데요. 창덕궁의 후원, 비원이 아름답듯이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의 후원도 꽤 아름답습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의 후원입니다. 자, 본관 뒤쪽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지나온 공간이 산책로입니다. 금융연수원의 산책로. 자, 햇볕 역광이 아니고 순광 방향에서 전체적으로 저와 후원을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관 뒤쪽인데요. 자, 저기 남서쪽 방향으로 약 2.5km 지점에 정부 서울청사 건물과 광화문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거 금융연수원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2.5km 지점 정부 서울청사 건물과 광화문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후원입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 본관의 뒤뜰 후원이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느티나무도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긴 한데요. 큰 느티나무도 보입니다. 자, 큰 느티나무도 보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